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이 문제를 보게 되면 1, 2,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온 거고요. 우리 2번하고 3번 문제는 특정 컨트롤에다가 이제 특정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 회원별 사용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대요. 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회원별 사용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얘를 일단은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회원 성명, 강사 이름 이 순서대로 우리 오름차순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을 얘를 이제 실행시켜서 봤을 때 앞에 이곳에 써져 있는 게 이제 회원 성명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 있는 게 이제 우리 강사 이름인데 지금 여기 봤을 때 회원 성명을 봤을 때 최가 이제 맨 위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도 최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또 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이동시켜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진나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정전미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윤기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 이 회원 성명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연기 그 안에 봐도 최종순이다, 정명업이다, 그 다음에 이대선이다 해서 요 이름이 강사 이름인데 요 강사 이름이 지금처럼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여기를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맨 위에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이곳에 있죠. 자, 이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그때 이제 회원 성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해라. 그 다음에 강사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해라.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 봤을 때 그룹화 기준은 지금 회원 성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림차순만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 기준하고 강사 이름이라고 써져 있죠. 요 강사 이름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그때도 우리 강사 이름을 봤을 때 내림차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강사 이름 오름차 순, 그 위에 거 찍어 보니까 회원 성명 오름차 순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렬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X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싹 다 이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는데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이곳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기묘, 강동봉 하고 그렇게 이제 강씨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강사 이름들을 쭉쭉쭉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름차 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된 게 맞죠?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성명 머리글이 있대요. 회원 성명이라는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회원 성명이라는 게 있고 txt 고객 등급이 있고 txt 최초 등록일 이렇게 이제 세 개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 각각 이제 회원 성명이다, 고객 등급이다, 최초 등록일이다 해서 요 세 개 필드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회원 성명 머리글이라는 게 지금 얘네들 요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회원 성명이다, 고객 등급이다,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이곳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 상자요. 이 텍스트 상자가 우리 요 세 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요 세 개 컨트롤이요. 여기 지금 전부 다 언바운드 돼 있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컨트롤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 이름을 봤더니 txt 회원 성명이래요. 그러면 요 txt 회원 성명 맞죠?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여기는 이제 txt 고객 등급이다. txt 고객 등급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 보니까 그때 이제 이름이 txt 우리 최초 등록일, txt 최초 등록일 맞죠? 그래서 이곳에 아까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이제 회원 성명이다, 고객 등급이다, 최초 등록일이다 해서 요 세 개 필드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주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 속성 시트 이 창에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데이터라는 탭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이요. 컨트롤 원본에서 요거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회원 성명을 나타낼 거니까 회원 성명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고객 등급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고객 등급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최초 등록일을 나타낼 거니까 또 목록 단추 요거 찍어서 최초 등록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까는 전부 다 이제 언바운드라고 써져 있었는데 지금 각각 이제 회원 성명이다, 고객 등급이다, 최초 등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우리 보고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회원들마다 이렇게 이제 회원 성명하고 고객 등급하고 최초 등록일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싹 다 이제 풀고 확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성명 바닥글에 우리 txt 이용료 합계라는 것도 있고요. txt 선수금 합계라는 것도 있고 txt 할인 금액 합계가 있고 txt 납부 금액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4개 컨트롤에 각각 이제 이용료다, 선수금이다, 할인 금액이다, 납부 금액이다 해서 얘네들의 이제 합계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지금 회원 성명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합계라고 제목은 써져 있지만 이곳에 보니까 지금 이용료가 맞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우리 선수금이 맞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할인 금액이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납부 금액이 맞죠? 이곳에 이제 각각 이제 얘네들의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각각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원 성명 바닥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언바운드된 그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각각 이용료다, 선수금이다, 할인 금액이다, 납부 금액이다 해서 합계를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 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컨트롤 얘를 찍어 보니까 txt 이용료 합계가 맞죠? 두 번째 거 찍어 보니까 txt 선수금액 합계 그게 이제 맞고요. 세 번째 거 찍어 보니까 txt 할인 금액 합계 그게 맞고 네 번째 거 찍어 보니까 txt 납부 금액 합계 그게 이제 맞죠? 그래서 이 4개 컨트롤에다가 이제 합계가 각각 이제 계산되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컨트롤 이렇게 찍어 놓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용료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용료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용료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써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선수금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럼 또 똑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이제 선수금의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필드명을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인 금액의 합계요. 그때도 이제 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할인 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이제 납부 금액의 합계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납부 금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가로로 묶어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sum이라고 쓴 그 함수들을 우리가 각각 이 컨트롤들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용료의 합계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수금의 합을 구할 거니까 요 컨트롤 이렇게 찍어서 txt 선수금의 합계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선수금의 합계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트롤 요거 이거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름이 txt 할인금액 합계 그게 맞죠? 맞으니까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할인금액 그거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요. 네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이름이 우리 txt 납부금액 합계가 맞죠?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똑같이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납부금액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4개 전부 다 합계를 싹 다 이제 다 구해줬죠?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각각 사람들마다 이용료다, 선수금이다, 할인금액이다, 납부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싹 다 이제 계산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기묘라는 그 사람의 이제 합계가 다 구해진 거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합계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그랬어요. 우리 페이지 바닥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1페이지에 있죠. 요 1페이지 하단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페이지 수가 5페이지래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2페이지라면 지금처럼 2 슬래시 5페이지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디자인 복귀 클릭했더니 지금 페이지 바닥글에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에는 언바운드된 그 컨트롤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가 이제 txt 페이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txt 페이지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페이지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페이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게 있고 우리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이제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가로로 묶어서 그냥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현재 페이지가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대가로로 묶어서 페이지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앞에다가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슬래시 찍어주고 전체 페이지를 찍어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를 먼저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슬래시를 찍어줘야 되니까 슬래시도 하나의 이제 문자죠. 문자니까 앰퍼센트 열어서 연결해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앰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출력해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슬래시를 출력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거 출력하고 이어서 우리는 뭘 출력해야 돼요? 전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전체 페이지 번호는 우리 페이지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를 또 출력해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페이지라는 요 글씨를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식을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아까 썼던 식 있죠?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아래쪽을 보니까 1/9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전체 9페이지짜리인가 봐요. 해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9페이지래요. 해서 1/9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지금처럼 2/9페이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요. 3페이지로 이제 이동해 보면 3/9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문제시킨 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xt 우리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식을 써도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페이지 번호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이렇게 땅 하고 찍게 되면 맨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식 작성기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아래쪽에 보면 식 요소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페이지 번호가 우리 일반식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식 범주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앞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니까 지금 이곳에 보면 nm 우리 페이지하고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요거 찍어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nm 페이지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자동으로 뜨는데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맨 앞에 요 %, 있죠? 요 %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해주고 우리 슬래시 찍어 달라.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 찍어 달라.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페이지라는 글씨를 붙일 건데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지금 %가 빠지고 나왔습니다. 해서 요 사이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만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셀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페이지 바닥글 아래쪽에 보니까 1/9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북이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해당 컨트롤에 내가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고자 했을 때는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직접 식을 이제 입력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점점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 작성기로 들어간 다음에 식 작성기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넣어도 되더라. 둘 중에 이제 그거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편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페이지 바닥글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뒤에 보니까 언바운드 된 게 하나 더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날짜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화면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를 이제 표현할 때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이제 표현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now라고 요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는 날짜만 가지고 오는 그 함수고요. 우리 now라는 요 함수는 날짜하고 우리 시간하고 둘 다 가지고 오는 그 함수죠.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now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아예 지정이 돼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now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지금 이 문제처럼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데이트가 됐든 now가 됐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화면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 시간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데 지금 얘가 잘 안 보이죠? 요거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연, 월, 일이라는 그런 글씨 대신에 하이픈으로 중간에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now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 날짜하고 시간이 둘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형식을 아까 우리 문제 그림과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으로 땅 하고 클릭해서 이제 이동해 주면 지금 형식에는 이제 자세한 날짜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쭉쭉쭉 이제 형식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과 가장 비슷한 게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 기본 날짜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이제 연, 월, 일이 날짜가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뒤에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다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는 게 기본 날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기본 날짜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날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확인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까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준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닫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었더니 지금처럼 변경된 내용을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부터 일단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폼에 보게 되면 이제 LST 회원 정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LST가 붙었으니까 이제 리스트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회원 정보라는 리스트 상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특정 목록을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현재 폼의 데이터에 회원 성명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회원 성명을 보고 쭉쭉쭉 얘기하는 거죠. 이 회원 성명이 LSD 회원 정보에 각각 이제 동일한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정전미라는 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제가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한다면 그때 이 아래쪽에 데이터는 정전미 이 사람의 데이터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폼에 필터 온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그런 코드들 있죠. 그런 코드들 한 번 더 정리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필터 온을 이용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셋 클론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라는 거를 이용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물론 이 세 가지 말고 우리 어플라이 필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에이디오 개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게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세 가지 먼저 아직 못 외웠으면 이 세 가지 먼저 기억을 하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필터를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만약에 적용된 필터를 만약에 해제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미점 필터 온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false라고 이렇게 써서 필터를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코드셋 클론 find first 우리 북마크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마다 요 조건 쓰는 거, 요 조건 쓰는 거, 요 조건 쓰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레코드 소스에서는 물론 테이블명도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기본 형식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르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쓰는데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그 조건 쓰는 것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의식에서 이제 컨트롤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그 데이터가 이제 숫자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 문자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 날짜 데이터냐 아니면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비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회식을 쓰는 이 조건을 쓰는 이 형태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지금 앞에 거 요만큼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그냥 앰퍼센트 하고 우리가 컨트롤 명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날짜일 때 날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앞뒤로 이렇게 이제 샵 기호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연산자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조회식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 필터에서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셋 클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 자리에다가 숫자일 때는 지금 얘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날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조건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코드 소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뒤에다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때 이제 숫자일 때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요. 문자일 때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일 때 이 형태, 문자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요 앞에는 지금 쌍따옴표가 여기에는 붙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셀렉트 구문을 쓸 때 요 앞에서 이제 쌍따옴표를 열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지금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쌍따옴표 열어놓은 거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간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조회식을 이제 작성하는 거는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이제 안 빠지고 문제가 나와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진짜로 나오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회식을 작성하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정해진 형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우리 LST 그 회원 정보라는 그 리스트 상자요. 그 리스트 상자에 이제 특정 목록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스포츠 클럽 관리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그 리스트 상자가 지금 요 리스트 상자니까 요 리스트 상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LST 회원 정보라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회원 정보 이 리스트 상자를 보면 지금 이곳에는 이제 한 가지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리스트 상자라 우리 세 가지 값이 들어있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 이 리스트 상자의 데이터는 탭에서 우리가 이제 행 원본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회원 코드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회원 성명도 들어있고 최초 등록일도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우리 리스트 상자에 짜잔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 바운드열을 보면 바운드열이 지금 2로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바운드열이 2니까 두 번째에는 요 회원 성명이요. 요 회원 성명이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회원을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전부 다 이제 회원 성명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회원 성명이랑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있는 이 회원 성명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상자의 값이랑 비교를 할 때, 아니면 콤보 상자의 값이랑 이제 서로 비교할 때는 그때 바운드열 이런 거 이제 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벤트란 탭으로 이제 이동하자고요. 이벤트란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거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온 더블 클릭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기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제 구현을 할 거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LST 우리 회원 정보요. 회원 정보라는 그 리스트 상자를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필터하고 필터 온 속성을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우리 미라고 이렇게 써주고 미라는 거의 뜻이 이제 현재 작업 중엔 그 폼을 의미하는 거죠. 이 폼,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폼에다가 이제 필터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 필터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제 회원 성명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그 회원 성명은 문자겠죠. 문자니까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찍어주고 내가 지금 현재 폼에 가지고 있는 회원 성명이라는 게 있다. 이 회원 성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는데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우리 LST 회원 정보요. 회원 정보에 들어있는 거랑 우리 똑같은 걸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 뒤에 가서 호따옴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M% 열어주고 한 칸 띄고 요 이제 컨트롤 명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M% 그리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필터 온 속성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또 미점 필터 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는 이제 true 값을 줘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코드를 써주면 끝이에요. 끝.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XX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도구 모음 중에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XX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로 되돌아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강동땡, 강묘땡, 강종땡 하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요 첫 번째 사람 전정미라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을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정전미 그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용정 이 사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박한라 이 사람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번 문제 이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클럽 관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 좀 하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제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폼에 보게 되면 리스트 상자가 있대요. 우리 회원 정보라는 이 리스트 상자요. 지금 요 리스트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특정 목록을 뭐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애프터 업데이트를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 리스트 상자에서 특정 목록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써주는 거죠. 그때 우리 txt 표시라는 게 있고 txt 이용료 평균이라는 게 있고 txt 이용료 최대값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선택한 그 회원의 회원 성명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만약에 이 리스트 상자에서 첫 번째 사람, 요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칸이요. 그러면 지금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전미 이 사람을 이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요렇게 이제 이곳에 쭉쭉쭉 요렇게 이제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강사 이름은 이대선이래요. 자, 지금 이 전미라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부터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 사람의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나타났죠? 그때 이 사람의 강사 이름은 이대선이 맞죠? 요 사람 이제 이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회원의 이용료의 이제 평균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용료는 지금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평균값, 이용료의 평균값은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최대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이 이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이제 밑줄 친 거 있죠? 요 밑줄 친 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제가 이제 김용정 이 두 번째 사람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쭉쭉쭉 표시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의 이제 강사 이름, 그 사람의 이제 이용료의 평균, 그 사람의 이제 이용료의 최대값이 이제 짜잔하고 이곳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글씨들은 전부 다 이제 그냥 틀이죠. 틀.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싹 다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전정미 요 첫 번째 사람을 이제 선택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를 이제 확인해 봤을 때 그곳에는 회원 코드, 회원 성명, 그리고 최초 등록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나타났지만 그때 이 리스트 상자의 바운드열이 아까 2로 돼 있었죠. 2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이제 회원 성명이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리스트 상자에서는 이제 회원 성명이 저장이 되니까 그 리스트 상자에서 선택한 값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출력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박한나 이 세 번째 사람을 선택한다면 이 리스트 상자가 가지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그 값은 박한나 요 사람의 이제 이름일 거 아니에요. 바운드열이 2니까 박한나 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하라고 그냥 리스트 상자 이름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요 자리에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쭉쭉쭉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강사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이용료의 평균값,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우리 이용료의 최대값,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오거나 평균값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dlookup이다, davg다, dmax다 그런 이제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강사 이름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d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davg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건데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도메인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도메인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았죠. 그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는 우리가 dlookup만 그런 게 아니라 davg 그리고 dmax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dlookup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강사 이름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강사 이름이라고 해서 그 필드 명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는 이용료의 평균값, 이용료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이용료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조건도 다 똑같잖아요. 조건이 이제 어떤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 성명과 우리가 이곳에서 선택한 그 회원 성명이 똑같은 것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도메인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 명이 됐든 쿼리 이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 폼이라는 이 틀을 만들 때, 이 폼을 만들 때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를 가지고 만들었나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이 폼 선택기 있죠? 폼 선택기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우리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제 폼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데이터요. 이 폼을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레코드 원본에 지금 회원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회원관리 현황이라는 게 우리 쿼리로 작성된 거죠. 그러면 이 폼을 만들 때 우리가 회원관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가지고 이 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각각 컨트롤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첫 번째 이제 컨트롤 찍어 보니까 얘가 이제 txt 표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요거 찍어 보니까 두 번째 게 txt 이용료 평균이고요. 세 번째 컨트롤 찍어 보니까 얘는 이제 txt 우리 이용료 최대값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쓰는 곳으로 이동 좀 하자고요. 지금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우리가 LSD 회원 정보, 이 회원 정보라는 이 리스트 상자에서 특정 목록을 이제 선택했을 때 애프터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리스트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 이벤트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애프터 업데이트 이곳에 있죠. 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끝에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LST 회원 정보라는 그 리스트 상자가 어떻게 됐을 때 애프터 업데이트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컨트롤이 우리 txt 우리 표시라는 컨트롤이요. 그 txt 표시라는 이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회원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강사 이름을 우리가 이제 구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원명 땡땡하고 이거는 아예 고정적으로 쓰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쓰자고요. 일단 요 사람의 이름부터 먼저 가지고 오자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전부 다 이제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그 리스트 상자는 여러 개 열이 들어있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바운드 열이 2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회원의 성명이 우리 리스트 상자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리스트 상자, 리스트 우리 회원 정보요. 회원 정보의 값을 출력해 달라. 그러면 이제 전 정미하고 요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을 앞에다가 출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뭘 출력해라? 강사 이름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요. 우리가 이제 강사 이름을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d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d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오겠다? 우리 강사 이름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강사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아까 이 폼 자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회원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로 만들어진 거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회원관리 현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조건은 우리 이제 회원 성명이 이제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 성명이라는 게 있다. 이 회원 성명이랑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리스트 상자에서 선택한 그 성명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리스트 회원 정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닫고 맨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lookup이라는 요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강사 이름을 꺼내와라. 꺼내오긴 꺼내오는데 어디에서? 우리 회원관리 현황이라는 이 쿼리에서 강사 이름을 꺼내오는데 그때 조건은 뭐다? 회원 성명이랑 우리 리스트 상자에 선택한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의 우리 강사 이름을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dlookup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요만큼 이제 써놓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일단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쓴 게 이름 출력해라 그거 썼고요. 강사 이름 가지고 와라 그거 썼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이제 이름이 나올 거고 뒤에 이제 강사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XX로 먼저 되돌아가자고요. 해서 우리 도구 몸 중에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 실행시키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우리 폼 보기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정전미 요 사람이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이제 앞에 출력이 됐고 이 사람의 이제 강사 이름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맞게 이제 구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컨트롤, 세 번째 컨트롤 요것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야죠.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 애프터 업데이트하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요거 찍어주고 맨 뒤에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요 점점점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코드 작성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txt 표시에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싹 다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트롤은 우리 txt 이용료 평균이죠. 그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txt 이용료 평균이요. 이용료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다가 뭘 출력해라? 일단 요 사람의 이름,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 선택한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출력이 돼야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이제 우리 이용료의 평균값을 이제 davg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썼던 거 요 식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용료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용료 그렇게만 이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쿼리 이름하고 조건은 다 똑같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만큼 이제 우리 복사 좀 할게요. 이거 싹 다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요. 그리고 요 함수 이름이요. 함수 이름 이제 avg로 변경시켜주고 우리는 이용료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이용료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용료 평균이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컨트롤은 우리 txt 이용료 최대값이죠.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또 붙여넣게 해주고 여기다 이제 txt 우리의 평균이 아니라 이용료의 이제 최대값이다 해서 최대값 요 컨트롤 명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는 여기 max라고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max라고 써주고 최대값을 구할 때도 우리는 이용료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이용료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써놓고 일단 또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폼 이제 실행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정전미 요 사람 이름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쭉쭉쭉 나왔고 그 사람의 이제 강사명 그리고 이용료의 평균, 이용료의 최대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요런 제목들 얘는 아예 고정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쓰는 거죠. 요런 것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요거 이제 중간에 출력해달라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애프터 업데이트 여기에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맨 첫 번째 칸에다가는 앞에다가 이제 회원명하고 콜론하고 요만큼 띄어쓰기까지 해서 똑같이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이름 앞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회원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요. 그리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출력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뭐 출력해라?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뒤에다가 지금 가로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콜론하고 여기 이제 공백 있죠? 공백까지 이제 중간에 출력해달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앰퍼센트 뒤에요. dlookup 그 앞에 이제 찾아가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가로 열어주고 강사 이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요.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찍어주고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여기 가로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대선 그 강사 이름 앞에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dlookup이라는 요 함수에서 결값이 이제 이대선하고 나오죠. 그럼 맨 뒤에다 또 가로 닫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lookup 맨 뒤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우리가 묶어서 가로 닫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txt 표시 그 컨트롤에 쓸 거는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료의 평균이요.
거기다가는 앞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먼저 출력해주고 그 사이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 없이 회원에 한 칸 띄고 이용료 한 칸 띄고 평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여기까지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DAVG 그 함수가 오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LST 회원 정보 M% 열어놓은 거 있죠? 그 뒤로 이제 찾아가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회원의 한 칸 띄고 이용료 한 칸 띄고 평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그리고 쌍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M% 열어서 DAVG가 오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LSD 회원 정보 요만큼 이제 출력해라. 그러면 우리 정전미 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뒤에 이어서 뭐 출력해라. 회원의 이용료 평균하고 콜론하고 여기 띄어쓰기까지 한 거. 띄어쓰기가 지금 여기 들어갔죠? 그거까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어서 뭐 출력해달라. DAVG 평균값을 출력해달라. 그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것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료의 최대값이요. 이용료의 최대값도 똑같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다가 회원의 이용료 최대값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회원의 이용료 평균 이거랑 아주 흡사하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쓴 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해서 그 밑에 칸 내려가서 M% 요 뒤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 평균이라고 쓴 것만 이제 최대값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세 칸을 싹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XX로 먼저 되도록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XX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폼 실행시켜야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고 그때 정전미 요 사람 이름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출력한 걸 가지고 이 문제 그림과 서로 싹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해서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사람만 이제 확인하지 말고 그 밑에 이제 김용정이라고 있죠. 요 사람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사람 이제 땅 하고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지금처럼 김용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값들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한나 이 사람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사람도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박한나라는 그 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값들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컨트롤에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수식을 이용한 거는 지금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 리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이름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고 그 뒤에서 이제 DAVG, D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글씨 있는 대로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니까 그냥 쌍따옴표를 묶어서 싹 다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런 거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기 하고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어봤는데 우리 필터 온 쓰는 거 있었죠? 그런 코드 형식 아직 못 외웠으면 그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3번 문제에서 dlookup이다, davg다, dmax다 이렇게 이제 도메인 함수를 썼죠? 도메인 함수 쓰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코드 일단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해당 문제를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